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지금 시험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저 솔로몬이 지난번에 솔로몬의 핵심 노트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업상담학 과목을 가지고 필기, 실기, 기출 중심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서 다른 과목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업심리학 과목을 가지고 요약 정리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영상에서는 기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용도 많이 다루고요. 설명도 자세하게 붙여 넣었습니다. 어차피 시험 공부니까 영상 하나하나마다 요약 정리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영상 끝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고득점이 목적이 아니라 합격이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점수로 치면 지난 상담학 과목에서는 합격선인 60점에서 70점대 사이를 목표로 하였다면 이번에는 필기는 80점 이상 90점까지, 실기는 70점에서 80점까지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영상 제목에 고득점 솔로몬의 핵심 노트라고 써 놓았는데요. 사실 저 솔로몬의 시험 점수가 필기는 88점, 실기는 80점 맞았거든요. 이 정도면 고득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다소 많아졌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 역점을 두고 정리한 내용들이 많아서 1차 필기가 끝나고 2차 실기를 준비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사실 이런 요약 정리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작업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학원 강사도 아니어서 특정 학원을 홍보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정말 학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힘을 내서 계속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럼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심리학 과목의 주요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직업심리학 과목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 두 번째 직업심리검사, 세 번째 직무분석, 네 번째 경력개발, 다섯 번째 직업과 스트레스, 이렇게 5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할 건 첫 번째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입니다. 아마 특성 및 요인 이론은 직업 상담하게 되면 배운 내용으로 아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6가지 성격 유형을 구분했거든요. 그 다음에 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든지 긴즈버그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겠고요. 직업심리검사에서는 우선 직업심리검사가 뭐냐 하는 걸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되고, 기준,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주요 심리검사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분석은 직무분석이란 뭐냐 하는 개념에서 해가지고 직무분석, 방법, 평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경력개발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직업전환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트레스란 뭐냐 하는 개념에서부터 해서 스트레스의 요인, 스트레스의 관리와 예방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 선택
직업 발달 이론이죠.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이미 직업 상담학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특성 요인 이론의 발달을 볼까요? 특성 요인 이론의 배경은 파슨스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20세기 초 미국 경제 대공황 때 해직당한 사람들의 직업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특성 요인 이론을 창안하였다. 특성 요인 이론을 창안한 사람 누구라고요? 파슨스. 그는 직업지도 운동의 선구자로서 노동자들이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제도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특성 요인 이론의 3요소.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첫째,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각 개인의 특성과 적절한 직업의 매칭을 기본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 고용안정연구소, 미네소타 대학,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죠. 과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미네소타 대학의 직업심리학자들은 수많은 특수적성검사, 인성검사 등의 도구를 개발하면서 특정 요인 이론의 기초를 다졌으며 미네소타 고용안정연구소의 윌리엄슨은 특성 요인 이론의 대변자로 부각되었다. 이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의 3요소,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건 필기에도 나왔던 거예요.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 개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심리검사 등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고요. 직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에서의 성공 조건 및 보상과 승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직업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직업의 특성과 요구되는 직업 능력 등의 직업 세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의 분석과 직업 분석, 요거를 이 둘 사이를 현명하게 연결시켜서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을 하는 걸 과학적 조언으로 한다. 요걸 필기에 나왔던 내용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 과정. 이거는 별 2개거든요. 별 2개는 실기에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물론 필기에도 나옵니다. 실기인데 윌리엄슨은 상담 과정을 분석, 종합, 진단, 예후, 상담, 추수지도의 6단계로 분류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넣은 이유가 여러분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화살표를 먼저 표시해뒀고요. 첫 번째, 분석은 자료 수집 단계이며 내담자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종합은 자료가 수집되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하고 종합해야 한다. 세 번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윌리엄슨에 의하면 진단은 자료를 분석하고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계적 방식보다는 철저한 측정 분석에서 나온 임상적 판단이 정확하다고 보았다. 예후, 이건 처방입니다. 처방.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픈가 진단하고 그 처방을 해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용한 자료와 진단을 근거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미래에 대한 적응 성과를 예언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내담자가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달려있으며 이에 따라 상담자의 행동 방향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5번째. 정형화된 특성 요인 상담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슨은 선택 과정에 있는 내담자를 도우려면 여러 차례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상담의 기초로서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가 제안한 기법 중 어떤 것은 관계를 해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 있게 사용돼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추후지도라고도 합니다. 상담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죠. 상담의 결과로서 수립된 행동 경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내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더 이상의 단계는 필요하지 않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상담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담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단계는 추후지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 종합 진단 예후 상담 추후지도 6단계인데 이거는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요. 제가 1차 직업 상담학에서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듯이 분석 종합 진단 예후 상담 이거 외우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 글자만 외우시라 그랬죠. 분종 진예 상 추 이렇게 하면 외우기도 쉽고 여러분이 쓰기도 쉽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성 요인의 상담 기법은 1. 친화관계 형성 2. 자기 이해 신장 3. 실행 계획이나 충고 4. 계획의 수행 5. 의뢰 위임인데 요거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의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기법은 이거 직업 상담학에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문제 구분 직업 선택의 문제는 뭐가 있다고 했었죠? 1. 불확실한 선택 2. 무선택 3.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4. 어리석은 선택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했죠. 이거는 세부 내용이라든가 해결을 상담 기법은 직업 상담학에서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6번째 인간관입니다. 특성요인의 인간관. 직업 상담학에서 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기본 과정. 이게 직업 심리학에서 실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첫째,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지니고 있는 존재로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인간이 된다고 본다. 두 번째,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 인간의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본다. 선의 본질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본다. 인간에게는 그 나름의 독특한 심리적 습득이 본다. 실기에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필기 끝나고 실기 공부하실 때는 이 5가지를 모두 외워야 될 것입니다. 7. 상담의 특징, 그 다음에 8. 상담의 목표, 이걸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의 철학적 과정 5가지, 효과적인 상담 관계에 대한 가정, 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실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11번 특성요인 상담의 목적입니다. 이 상담을 하는 목적은 내담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내담자의 합리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내담자의 자기 이해와 자기 지도, 자기 성장을 촉구하는 데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목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상담의 목표, 또 달성하기 위한 목표. 굉장히 혼란스럽긴 한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3. 특성요인 직업 상담자의 기술. 직업을 상담하시는 분의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동료를 요청하기, 환경을 변화시키기,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기,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기, 태도 바꾸기, 이런 내용 등은 필기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제가 필기시험 기출로 2문제를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특성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특성 요인에 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1. 자신이 선택한 투자에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2.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3. 사회 문화적 환경 또는 사회 구조와 같은 요인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 4. 동기, 인성 욕구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수단에 의해 직업을 선택한다. 여러분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힌트 한번 드릴까요? 힌트. 일단 개인적 특성에 중점을 둔다.
개인적 특성에 중점을 둔 게 어떨까요? 찾으셨나요? 답을 한번 볼까요? 2번이네요, 여기. 2번.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특성교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이 아닌 것은 2019년 3회 최신 문제였죠. 1.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직업에서 성공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각 개인이 지닐 것을 요구한다. 3. 직업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 맺을 수 있도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 자, 어떤 게 답일까요? 여기서도 힌트 한번 드릴까요? 힌트. 개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들의 집합이다. 여기 2자 오타자 났네. 그래, 집합이다. 개인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일까요? 신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실천할 수 없는 그렇게 나왔네요. 답을 한번 볼까요? 1번이네. 맞습니다.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없는이 아니라 있는이죠.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다음은 실기 기출문제입니다. 1. 특성 요인 직업 상대의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분명히 이거 나온다 그랬죠. 실기 다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 종합, 진단, 예우, 상담, 추후 지도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쓸 때요, 그냥 6가지 분종, 진예, 상추 이걸 쓰는 것도 좋은데요. 이왕이면 이 앞에 윌리엄스는 상담 과정을 분석, 종합, 진단, 예우, 상담, 추후 지도 6단계로 분류하였다. 그 6단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아마 채점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까 설명 다 드렸죠. 분석, 종합, 진단, 예후, 처방, 상담, 추수지도 또는 추후지도, 분종, 진예, 상추 이렇게 외워서 쓰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실기 문제 한번 볼까요? 윌리엄슨에 의한 특성 요인 상담의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기본 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아까 나왔었죠. 인간 본성.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지니고 있는 존재로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인간이 된다고 본다.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의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본다. 4. 선의 본질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본다. 5. 인간에게는 그 나름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 어렵죠. 이거는 실기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실기 준비할 때 외우시도록 하고요. 필기 때는 이해하는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와 실기 각각 예제 2개를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홀렌즈의 직업선택 이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렌즈의 직업선택 이론은 직업심리학에서 꽃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